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전 지역을 위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안으로 이전 지역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한빛원전 부지 안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만드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영광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마을 주민 2명이 숨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재심이 개시될지 관심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시행 시기를 줄여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고 군공항에 관심 있는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유치 의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여야 정쟁으로 본회의 상정 무산 전망까지 나왔지만 파행을 거듭하던 법사위가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를 넘긴 특별법은 양곡법 처리 등의 여파로 예정 시간을 2시간 넘겨 극적으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됐습니다.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 수익으로만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방식에서 부족분의 국가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법안은 세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인허가도 받은 것처럼 간주하는 의제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시설, SOC 확충과 주민 수건 사업 규모도 기존 제시안보다 늘어납니다. 국비 지원이 아예 없었죠. 기존의 기부대 양형법에는. 근데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 특별법에 따라 공항 반경 10km만 가능했던 개발 예정 지역 지정 범위도 이전 지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법안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겨져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군공항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이전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유치를 희망하겠다는 지역의 의향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큰 관문은 넘었는데요. 이제 관심은 이 법안이 실제 군공항 이전으로까지 실현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실현 가능성을 송정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받게 될 지역이 가져가게 될 혜택은 얼마나 될까?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약 4,500억 원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만 특별법 통과로 예상 지원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님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조치에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명시적인 지원액에 인구 유입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더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될 혜택과 지원은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이전 의지를 건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치를 희망하는 전남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 국방부가 이전 가능 지자체의 유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음 예비 이전지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 다음 절차인 이전 부지 선정 계획 수립과 공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주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결이 나면 이전 부지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부결이 나면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광주 군공항을 바라보는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는 한평군의 경우 다음 달 유치의향서 접수를 목표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고 무안과 고흥, 영광과 해남 지역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유치해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김용록 전남지사의 광주군공항 전남 이전 발언도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군공항을 한 번도 받지 않겠다 말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정말 숙고해서 잘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됐고 군공항을 기피시설로 보는 시선도 옅어진 게 현실이어서 변수가 없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은 1년 반 안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오늘은 마음 놓고 환기를 하셔도 좋겠고요. 황사용 마스크 없이 외출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비가 시작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모두 해소되겠고요. 남아있는 먼지도 깨끗하게 사라지겠습니다. 남서 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재단이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 2명에게 배상금 명목의 판결금 지급 업무를 시작했다며 일본 기업들은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국 재단이 나서서 그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를 못 볼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의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양파와 밀가루 등 식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고 식당 운영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소비자들도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식자재 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음식 주문이 밀려듭니다. 이 중국집에서 하루 평균 쓰는 양파는 60kg. 그런데 양파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양파 1kg당 평균 가격은 1,900원.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타격이 많죠, 지금. 매출이 작년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는 줄였거든요. 회사 버리고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인근의 또 다른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 국수 한 그릇에 4,500원을 받고 있지만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음식 가격 인상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밀가루 가격은 3kg 한 봉지가 1년 만에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워낙 다들 많이 비싸다 하니까 많이 올랐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그렇게 많이 못 올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지난해 이상기후로 생산이 줄면서 양파 등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이 같은 거 많이 먹여야 되는데 너무 올라서 사기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여기에다 앞으로 기름과 가스 등 공공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시설의 포화로 오갈 데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한빛완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어 오래된 핵 폐기물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이 들어서는 땅은 안전한지, 핵 폐기물을 얼마나 더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어 영광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방사능과 열을 내뿜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 폐기물. 한빛 원전에서 쓰고 남은 핵 폐기물들은 현재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 수조에 넣어 식힌 뒤 임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1호기가 설치된 1986년 이후 지금까지 임시수조엔 7,025다발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포화율이 이미 75%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7년 뒤 저장소가 꽉 차 배출된 핵폐기물은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영구 저장소를 지을 땅을 찾지 못한 한수원은 급한 대로 원전 터 안에 또 다른 저장소를 짓겠다는 임시 방편을 내놨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용기에 수조에 오래 묵혀두었던 폐기물부터 차례대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식 저장에 대한 것들은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먼저 이사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영광 국민으로서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동안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나마 방사성 함유량이 낮은 처리장도 겨우 경주에 설치했는데 만약 영구 저장소를 설치할 부지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이 터에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또 방사능이 매우 강한 고준위 폐기물을 두려면 그곳이 안전한 부지인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핵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부지인지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 그런 수용성 등등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난 2월 부산 고리원전에도 건식 저장시설을 짓는 건설 계획안이 본격 추진됐지만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 우려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이 끝난 만큼 2030년까지 건식 저장소를 짓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른 양곡관리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전남도당이 식량안보 포기와 농민 배신 행태라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투표 결과가 절박한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양곡관리법을 국민의힘이 무참히 내팽개친 것이라며 농업홀대와 농민 무시 기조를 유지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5시 25분쯤 강진군 대구면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26톤급 레미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소형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해남의 한 농사 현장에 투입될 완도 지역의 주민과 운전자 등 1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마을 주민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녀가 아내이자 엄마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나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얼마 전 재심 청구 과정에서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부녀의 자백이 부당한 수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사건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년 전 순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마을 주민 2명이 숨진 사건. 검찰은 당시 20대인 딸과 60대 남편이 성관계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녀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중요한 진술이 일치한다며 남편과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왜 한 명만 탔어? 한 명만 타면 들킬까봐? 그래 한 명만 탔다는 거지? 그런데 대법 판결 11년 만인 최근 법원의 재심 청구가 제기돼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유죄 증거는 부녀의 자백인데 글을 쓸 줄 모르는 남편과 지능이 낮은 딸을 상대로 강압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재심을 청구한 박준영 변호사는 11시간 분량의 검찰 조사 영상을 근거로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봐. 말하고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박 변호사는 또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췄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녀가 청산가리를 보관한 경위와 관련해 부녀가 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를 쓰지 않는다는 50여 장의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의 이야기입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무죄 증거들이 꽤 있는데 그걸 제출 안 했어요. 또 제대로 된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심 개시 여부를 다투는 2차 신문기일은 다음 달 23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 화양면 일원에 세계적인 호텔 그룹이 참여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체험형 시설이 첫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백리섬섬길, 화양관광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양면 일원 5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체험형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여수 챌린지 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 자본 7천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5년 첫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도 현재 100% 공정률을 보이면서 준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일부 체험형 관광시설도 본격 개장됩니다. 2021년 3월부터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 1월에 루지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6년 착공 준비를 하고 이번 2023년 4월 20일 날 정식 개관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 3, 4단계 사업도 동시다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 그룹이 직접 참여하는 466실 규모의 대형 호텔과 함께 빌라촌, 대관람차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 말이면 계획된 관광단지 조성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관광단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여수 원도심과 돌산 지역으로 밀집된 관광객을 화양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 챌린지 파크가 준공이 되면 섬섬 백리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될 거고요. 그동안 돌산 지역과 종포 해양공원에 집중되었던 관광객들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어서 어떤 새로운 관광의 또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워케이션을 지향하고 있는 여수의 새로운 개념의 관광 콘텐츠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섬섬 백리길과 화양 경도 관광단지와 연계해 남해안권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이끌어갈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 고등학교 배정 방식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저녁 7시 공청회를 열고 고교 배정 방식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중3 학부모와 교원 등을 상대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시교육청은 2달간의 논의를 통해 기존 배정 방식에 학생 거주지에서의 통학거리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고 배정 가능 고등학교 가운데 후지원 선택 학교 수를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등 2가지 주요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창사 59년 만에 테이프 형태의 송출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디지털 파일 송출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사를 최근 마무리한 광주 MBC는 지난 4일부터 모든 뉴스와 프로그램을 아날로그 테이프이 아닌 파일 형태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 송출로의 전환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 방송 송출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방송 뉴스와 프로그램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 동안 해수면이 높아 바닷길이 완전히 열리진 않을 전망입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기준면에서 마이너스 30cm 이하일 때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축제 첫날인 20일에는 마이너스 4cm, 둘째 날은 마이너스 7cm, 마지막 날은 0cm로 예상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진도 앞바다의 연간 평균 해수면 높이는 지난 2007년 2m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상승해 지난해에는 206.7cm를 기록했습니다.
광산구가 당근마켓 앱을 활용해 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광산구는 어제 당근마켓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해당 앱을 통해 광산구의 구인 구직 정보와 공공기관 공간 대여 정보 등을 당근마켓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산구는 월 평균 1,800만 명이 이용하는 중고 직거래 서비스인 당근마켓을 통해 구민들이 구직 활동과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신임 회장에 남양건설 마찬호 대표이사가 선출됐습니다. 도회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마찬호 대표이사를 제23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를 이끌게 된 마 신임 회장은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서의 위상 제고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뤄뒀던 환기를 마음 놓고 하셔도 되겠고요. 황사용 마스크 없이 바깥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비가 시작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모두 사라지겠고요. 남아있는 먼지도 깨끗하게 사라지겠습니다. 남서 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 가량입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반면 한낮 기온은 19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시작됐습니다. 신안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1도로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광양의 낮 기온 18도, 여수의 낮 기온 17도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은 내내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